써머리 만점 한국사 고구려 중기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는 고국원왕 16대 왕입니다. 중국과 전쟁을 했는데요. 전년이라는 나라의 모용황이라고 하는 요동 땅에 있던 왕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고구려는 또다시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백제의 근초고 왕이 쳐들어와서 결국 평양성에서 고국 원왕이 전사했습니다.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후에 고국 원왕의 아들인 소수림 왕은 아버지가 이렇게 대패를 한 후에 국가가 멸망될 것을 우려해서 국가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중국의 전진이라는 나라로부터 불교를 수용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다 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국민의 마음을 모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들에게 공부를 배울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유교 교육기관인 태학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했습니다. 자, 고조선에는 태학이라는 학교가 없었고요. 우리나라 백제나 신라에도 학교가 없었는데 고구려가 최초로 만든 우리나라 학교이기 때문에 출제위원이 좋아합니다. 세 번째로 국가의 법률이 필요하죠. 율령을 만들어서 반포했습니다. 소수림 왕은 불교와 태학과 율령을 잘 반포해서 아버지 때 국가가 위기를 맞은 것을 다시 부흥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 자, 고국 원왕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그가 패배한 왕인데요. 패배를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삼국시대 700년 중에서 고구려와 백제, 신라는 절반인 350년 동안에는 싸움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중반이 되면은 고국 원왕 때부터 서기 371년부터 드디어 전투를 시작했다라는 것. 고구려, 신라, 백제의 소용돌이 속의 시작점이 시험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백제 왕에게 고구려 왕이 전사당했다. 출제위원이 특별히 시험에 자주 내는 원인과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후 소수림 왕을 기반으로 해서 그의 조카였던 광개토 왕이 이제 왕이 되면서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북쪽으로 원정을 떠났는데요. 고구려 서북쪽 왼쪽으로 거란족을, 동북쪽 오른쪽으로 숙신족을 그가 쳐들어가서 제압을 했고요. 이후 왼쪽에 있는 요동반도에 후연이라는 나라를 공격해서 점령하기도 했다라는 거 매우 중요한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는 남쪽으로는 한반도를 정복하게 되어졌는데요. 먼저 바로 왼쪽에 있던 백제라는 나라를 공격해서 토벌했습니다. 아신왕이 항복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58개성 700여 촌을 백제가 빼앗겼다라고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제는 저 바다 건너 외 일본과 화통 친하게 지내서 고구려를 매우 화나게 했다라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오른쪽 신라가 고구려에게 형님, 일본이 자꾸 외놈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광개토 왕이 군사 5만 명을 이끌고서 자, 어디에 외놈들이 있느냐 하고 찾아갔는데요. 바로 그것이 저 낙동강 유역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역사 내용에 임나가라 종발성에서 광개토 왕이 일본 외를 물리쳤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광개토 왕이라고 이해하고 정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결과 옆에 있던 경남 김해 쪽의 금관가야가 6개 가야를 주도하다가 결국 다쳐서 금관가야가 쇠퇴하게 되어졌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앞에 보셨던 이 광개토 왕은 거란과 숙신, 후연을 공격하고 백제와 가야도 공격하였는데요. 유일하게 신라하고는 좋은 사이였다. 신라를 구원하였다. 이때 신라의 왕은 내물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학습해서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이후에 장수왕은 아버지 광개토 왕을 이어서 역시 그도 영토를 확장했는데요. 그가 했던 사업은 저 2대 유리왕의 국내성에서부터 이번에는 평양으로 427년에 천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남진정책, 즉 백제와 신라를 공격하기 위한 교두보 마련이었는데요. 이후에 오늘날 서울 송파에 있던 백제의 수도 한성을 공략해서 점령했고요. 그리고 계로왕을 그 자리에서 전사시켰다라는 거. 이보다 100년 전에 고국 원왕이 건축왕에 죽었던 것을 371년 이후 104년 만에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토를 남쪽으로 계속 와서 충청도 지역의 남한강 지역까지 차지하고 국경선을 백제와는 남양만에, 신라와는 중령, 경상북도 끝에점까지 하한선으로 내려왔다라는 거 중요한 컨셉이 되겠습니다. 저 북쪽으로는 몽고와 경계 지역이 되는 흥한령 산맥을 점령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을 지우두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 관내 중국 중원 대륙에는 남조와 북조에 많은 나라가 있었는데요. 싸우지 않고 함께 교류하면서 중국의 남북조를 동시에 견제하였다. 마치 조선시대 광해군 때 후금과 중국 명나라를 견제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겠습니다. 빈출 1급입니다. 광개토왕이 요동으로 진출을 위해 공격한 중국의 국가 이름은 무엇입니까? 광개토왕 요동하면은 자, 두 글자죠. 후연이라는 나라 시험에 10번 나온 중요한 컨셉입니다. 다시 광개토왕이 어느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5만 명의 병사를 보내서 어떤 나라 군사를 격파했나요? 자, 어느 나라를 구원하려고? 정답은 두 글자 신라입니다. 어느 나라를 격파했다? 한 글자입니다. 왜? 일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라를 구원했다가 시험에 21번 나온 빈출 특급이고요. 왜를 격파했다? 빈출 1급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관식으로 이렇게 문제 풀어보니까 굉장히 좋죠? 여러분 실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점검하면서 계속 학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